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핀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핀테크 하면 많이 듣죠? 네, 뉴스에서도 많이 하고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제 핀테크라는 용어인데, 이 핀테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라는 거는 여기 파이낸스의 FIN,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합성어로 해서 만든 상황이 핀테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핀테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황은요, 2015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스타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 핀테크는 K뱅크예요. 네, K뱅크가 이제 최초의 그 핀테크 회사라고 둘 수가 있는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과 기술회사 협력으로 스타트가 되었고, 카카오뱅크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핀테크 사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또 사용하는 게 이제 핀테크라고 둘 수 있겠어요. 자,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보자면 모바일 결제. 네,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나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때 핀테크 기술 덕분에 쓰는 거죠. 원래는 그 전에 돈이나 카드를 직접 꺼내서 결제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핀테크 기술이 좋아져서 그냥 휴대폰으로 얹어만 놓으면 지문 인식만 하면은 바로 결제할 수 있죠.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삼성페이 다 이런 게 이제 모바일 결제가 네, 핀테크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 송금, 뭐 뱅킹 네, 뱅킹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직접 가야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직접 갈 필요 없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n분의 1을 하자 했었을 때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토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바로바로 송금할 수 있죠. 이번에 저희 대동제 했었을 때 축제 했었을 때 5월인가 4월인가 해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꺼내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들 네, 온라인 송금으로 진행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핀테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돈 빌리는 과정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대출 서비스 뭐 그런 부분도 꼭 이제는 은행을 찾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대출 가능한 상황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대출 심사도 빠르게 이루어져가지고 마이데이터 이용해서 또 진행하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 들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할게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문은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네, 핀테크 트렌드에서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래서 핀테크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표가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본은 여기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결제 시스템을 알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페이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온라인 대출에서는 이제 랜딩클럽이라든지 소파이,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이제 베터먼트랑 이제 웰스프론트,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 레모네이드, 오스카,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리플, 이더리움이 있는데 자 우선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리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카카오페이 저도 카카오페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는 것 같아요. 네, 알리페이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 결제할 때 쓰게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는 게 이제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서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대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딩클럽이라든지 소파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에서 네,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아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 미국 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네, 사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비대면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대출 신청하고 승인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이제 소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파이랑 랜딩클럽이요. 그리고 이 소파이 같은 경우 조금 더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이제 소파이예요. 네. 아무래도 이 소파이가 선배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선배들이 또 도모해가지고 또 장학금을 만들고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소파이의 소파이를 이제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이제 신한은행 아니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이화여대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신한카드 쓰잖아요. 뭐 지금 보시면은 그 학생증이라든지 교직원증 다 신한카드 쓰죠. 네, 신한카드를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신한카드가 익숙하면은 뭐 학교 졸업하고도 또 쓰게 되죠. 네, 그런 경우를 노린 게 소파이예요. 네, 이렇게 예시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를 한 번 이용했었던 학생들이 다른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소파이를 이용한 거예요. 학자금 대출할 때도 소파이를 이용했으니 집 대출할 때도 소파이를 이용하자. 그래서 네, 소파이가 조금 대부업자로서 조금 큽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소파이를 거의 다 거진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전역에선 네, 그만큼 파워력이 셉니다.
그리고 대출하는 이력도 좀 약하게 둘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전에 대출을 소파이에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 조금 더 할인율 해가지고 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대출이라든지 집 대출 뭐 그럴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소파이. 자,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보도록 할게요. 자산 관리. 베러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터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부르는데 따라서 다른데 그냥 저는 베터먼트라고 쓸게요. 그냥 한국 발음 그대로 뒀습니다. 네, 그래서 베터먼트. 그다음에 웰스 프런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핀테크 사례로 뒀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또 어느 식으로 이제 두면 될까? 네, 자산 쪼개기 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베터먼트랑 이제 웰스프런트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핀테크 사례 레모네이드랑 오스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통해 가지고 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보다 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위험 평가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예시로서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예시 사례들, 네, 이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꼭 네,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회사들이라. 네, 우량 회사들이라 네, 이야기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핀테크 사례로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페이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랜딩클럽, 소파이, 그다음에 베터먼트, 웰스프런트, 레모네이드, 오스카. 네.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많이 들었죠?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왜 블록체인이 유명하냐? 투명성을 띠면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체인을 걸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안에 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또 보여요. 거래 기록을 제공해요. 네, 이 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따라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보안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핀테크 더 하고 싶은데 후반부에 저희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또 나가거든요. 네, 핀테크와 이제 테크핀 관련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해서는 길게 안 하고 여기까지 해서 딱 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셔가지고 네, 봐주시면 되는데 잠깐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같은 경우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을 하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K뱅크가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둘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 뭐 페이팔, 알리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대출, 랜딩클럽, 소파이 있고 그 다음에 베터먼트, 웰스프런트, 레모네이드, 오스카, 그 다음에 리플, 이더리움 해서 각각 응용 사례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핀테크 사례. 그리고 핀테크 사용은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상거래 보안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네, 더 이상 나가면 나갈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네, 블록체인 배우려면 핀테크를 조금 아시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꼭꼭꼭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